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유일 로보틱스의 부스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협동 로봇, 다관절 로봇, 직교 로봇,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에 우리 상장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아마 이제 좋은 기업이라고 알고 계실 건데 오늘 이제 전시에 참여를 하셨고 제품들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살짝 왔기 때문에 우리 자세한 내용들 또 설명을 들어보면서 또 이제 어떤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유일 로보틱스의 기획 본부장을 맡고 있는 장흥하라고 합니다. 네, 장은하 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회사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저희 회사는 2010년에 창업을 해가지고 현재 작년 2022년도 3월달에 코스닥 상장까지 하고 대통령상 표창까지 로봇 부문에 대해서 표창을 받고 현재 로봇에 대해서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사출 산업 쪽에 수출 로봇이라든가 사출 주변 산업 부분을 메인으로 해왔었고 3년 전부터 이제 저희가 로봇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은 협동 로봇, 다관절 로봇의 개발 및 판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로 급격하게 일어놓으신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많습니다. 정신없이 지금 2, 3년을 좀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산업용 로봇이란 것이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제 일본의 주요 메이커들이 거의 국내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고 이제 현대 로봇 정도가 산업용 로봇을 이제 일궈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인력 구인난 등이 결국 이제 로봇의 필요성들이 점점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위험한 일이라든가 반복적인 일은 역시 그 로봇이 이제 대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관절 협동 로봇을 메인으로 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다관절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B2B 기업 대상이라고 알면 되겠습니까? 네네. 다관절 로봇은 보통은 산업 현장에서 쓰는 게 이제 거의 100%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협동 로봇은 말 그대로 사람과 협업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쓰고 뭐 영어로 코오퍼레이티브 로봇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하고 같이 협동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고 그거는 이제 약간 이제 분야가 일반 소비자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용도로도 많이 쓰입니다. 물론 사람 작업자들이 주위에 있고 검사 공정을 한다든가 하면은 그 검사 공정을 위해서 로봇에 카메라를 달고 이제 검사 공정, 조립 이송 공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치킨 튀긴다든가 저기 보시는 커피를 공급한다든가 무인화 그런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동 로봇은 이제 일반 유저 시장으로 결국 사람들이 동일한 작업을 계속하는 것들은 결국 로봇이 대체되고 그게 이제 산업뿐만 아니라 푸드테크 분야에도 이제 많이 이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과 협동을 하기 위해서 안전성을 좀 신경을 써야 됐다면 이제는 위생까지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제품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 뒤에 보이는 제품들은 뭐 무거운 것들을 들었다가 계속 운반하는 그런 모션인 것 같은데 어디에 좀 사용이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산업용 일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 육축 다관절 로봇입니다. 수직 다관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제 우측에 있는 거는 정지된 상태에서 유축을 움직여서 용접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팔레트를 옮긴다든가 가공품을 옮긴다든가 하는 공정에 많이 쓰이는 거고 똑같은 육축이지만은 한 축에 1축의 회전을 직선화 시켜가지고 이쪽에서 가공을 한 것을 저쪽으로 옮긴다든가 직선 운동을 추가를 해서 만들어지는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사출 분야에 많이 쓰고 가공 분야 엔진 블록 같은 거 가공해가지고 겐트리 로봇이라고 하는데 겐트리 로봇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이제 요거 다른 형태의 로봇이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짚고 들고 이렇게 하는 건 많이 봤어도 이렇게 문어 빨판처럼 그렇죠. 달려 있어요. 이런 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앞에는 큰 집게를 가지고 집을 수도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전기선 옛날에 보면은 와이어 이렇게 뭉쳐 있는 것이 한 2m짜리 나무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전선 공사하는 것들 아마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플라스틱으로 사출이 돼요. 사출이 되면 그거를 제품을 끄집어내는데 사용하는 이제 흡착판, 흡착 패드인데 그 동시에 집어서 빼내고 또 가공도 하고 앞에 거는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혹시 자동차 공장 같은 데 보면 본넷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들고 이렇게 옮기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비슷한 거라고 예, 보면 돼요. 맞습니다. 예. 아,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에서 이제 자동차 물 속에 쭉 들어가가지고 도색을 하고 딱 들어 올리는 그런 장면들이 좀 평소에 많이 나오는데 아마 그런 기계 로봇 제품군이라고 보시면은 이해하시기 좀 더 빠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치킨, 커피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러 갈 수 있을까요? 네, 이건가요? 네, 기름이 있네요. 아까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산업 시장뿐만 아니라 푸드테크 쪽으로도 이제 지금 그 협동 로봇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은 그 치킨도 있고 여러 가지 튀김이 많이 있는데 돈가스도 튀길 수도 있고 사람들이 다 튀기고 있죠. 근데 튀기는 작업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 기름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계속 흔들면서 손목에 물을 준다든가 근골격 그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 구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이제 로봇이 대체해서 인력난을 해소하고 특히 이런 튀김 같은 것은 이제 기름이 튀기면은 또 화상까지 입을 그렇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튀기면서 유증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유증기 같은 것도 인체에 상당히 많이 해롭고 네. 결국은 이런 로봇을 통해서 적어도 튀기는 공정들은 로봇이 대체를 해서 인력난 해소, 구인난 해소를 좀 할 수 있다고 보여주고 또 균일한 맛을 줄 수가 있고 정해진 시간에 하기 때문에 그 컨트롤러에서 순서를 할 거냐 뼈다귀 있는 닭을 튀길 거냐에 따라서 튀기는 시간이 틀리고 그 로봇이 자동으로 세팅을 해서 동작을 해서 뽑아내는 그런 것도 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요즘에 얘기하시는 창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분들 사용하면은 아마 인력난 해소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개발하시면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을 해봐야 아는 그런 어려움들 튀기면서 연기가 올라오는 거 뜨겁고 위험하고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안 튀겨본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모르죠.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연구 개발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게 좀 그렇죠. 느껴집니다. 저희도 가서 먹어보면서 사장님들하고 뭐가 힘든지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청취하고 그거 갖다가 이 안에 녹여가지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고안을 많이 했죠. 특히 치킨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재료값보다는 인건비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결국에는 물가 상승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렇죠.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대표님 분들 계시다면 이 영상을 만약에 보고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사람의 그런 인력, 인건비가 줄면서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옆에 커피도 있던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커피 마셔보겠습니다. 네. 아, 이게 로봇이 뽑은 커피인데 일반 커피 전문점에서 뽑은 맛이랑 완전 똑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커피에 반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저 프랜차이즈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공급되고 있는 예, 맞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매장 가지고 운영하는 그러한 전문 커피 프랜차이즈고 결국은 저희는 이제 로봇을 만드는 데지 커피의 맛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직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 매체를 해서 그래도 맛있는 커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인 로봇 커피도 많이 마시긴 했지만 네. 자판기에서 뽑아주는 커피 맛 정도였거든요. 네. 커피가 네. 더 신선하고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뽑은 그런 커피랑 맞습니다.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기계도 그런 걸 쓰고 있고요. 결국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 기계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맛을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고 있고 그거를 이용해서 정해진 시간에 정량을 받아서 토출하다 보니까는 일정한 맛을 줄 수가 있는 것 같고 사람이 동일한 작업을 계속 하는데 많이 힘들죠.
이제 여기 커피뿐만 아니라 이제 에이드 같은 것도 다 하게 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 한 부스를 가지고 어디든 설치를 해서 24시간 판매할 수 있으니까 커피 원두 떨어졌을 때 보충 정도, 네. 컵 같은 것도 보충 정도 하면은 충분히 소상공인 아니면 기업체에서 방문객을 위해서 뭐 설치한다든가 뭐 여러 군데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옆에 보니까 에스크로우랑 자동으로 연동돼 가지고 이렇게 커피가 하나 뽑아지던데 혹시 이렇게 세팅을 완전히 다 해버리면은 금액을 혹시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금액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16개월 할부로 했을 때 월 80만 원 정도. 인건비 계산해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네. 특히 이제 커피 전문점을 하시는 분들도 네네. 이런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한쪽에는 저렴하지만 맛은 또 가지고 있는 그런 거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뭐 드립커피를 이제 직접 이용할 수도 있고 양쪽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야간에는 무인만 하고 오전에는 유무인으로 같이 하고. 분비라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네네. 예, 파트타임으로 가장 붐비는 시간은 양쪽 다 돌리고 그렇지 않은 시간은 이제 기계만 돌리고 로봇만 돌려서 하기도 하고. 예. 네, 굉장히 효율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12kg 가반 하중의 로봇이고요. 지금은 12kg 가반 하중을 직접 그 만들어서 빠르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가볍게 움직이는지를 좀 구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전 제품과 전 후 후 제품을 제품을, 예. 구별해주는. 구별해서 가공까지 다 완료시키는 네. 그 공정을 이 로봇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 같은 거를 커버를 조일 때는 볼트를 이렇게 조이지 않습니까? 볼트를 조이려면은 그 안에 나사산이 있어야 되고 네네. 그 너트를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플라스틱에 받기 위해서는 이런 너트들이 필요로 합니다. 네. 너트를 현재 이 피더라고 그러는데 피더를 통해서 나오는 거를 스카라 로봇이 잡아서 정렬을 해준다고 하고 정렬된 것을 사출기에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사출기 금형 사출기라고 생각하시고 그 안에 너트를 넣어주고 또 이쪽 거는 이쪽에 넣어주고 해서 이제 전 공정을 로봇이 정렬해서 로봇이 넣고 제품까지 다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공정을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게 아기자기한 애들이 바쁘게 움직이니까 굉장히 귀엽네요. 네, 그렇죠. 또 사람이 하려고 하면은 계속 그 집중력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로봇은 집중력을 잃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장기간 노동을 해도 뭐 집중력에 문제가 소형화가 되어 있는 볼트나 너트 분실되면 결국에는 그게 사고로 또 이어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효율적으로 네. 관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라든가 미래 비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 그 세계적으로도 지금 그 중국도 지금 인건비 상승하고 1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국내는 더더욱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저희가 글로벌 시장을 향해서 협동 로봇과 다관절 로봇, 그 다음에 스카라 로봇, 또 이제 물류 로봇까지 해서 저희가 글로벌한 로봇 전문기업으로 가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고 지금 상장을 통해서 이제 자본을 이제 유치해서 이제 개발 자본, 그 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신공장으로 약 8,000평 되는 이제 신공장으로 해서 로봇 전문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캐팟 증설, 개발 연구소 증설 등을 통해서 글로벌한 회사로 로봇 전문기업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정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물가, 평화, 안전 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큰 회사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